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바타 1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바타 2도 같이 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방송 준비를 하면서 같이 봤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쵸. 영화고 하나의 세계관을 뭐 당연히 공유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영화가 정말로 제임스 카메론이 본인의 마지막 집대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의 맞아요. 마지막 라이프워크라고 생각하는 것 네. 같다. 2편까지를 아우르면서 보면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2편의 이 물의 길 후반부는 거의 타이타닉 아닌가요? 그쵸. 마지막 부분이 아 맞아요. 저도 너무 타이타닉이랑 굉장히 오마주 유사해요. 아니야? 약간 네, 이런 굉장히 생각이 유사하고 정도로. 제임스 카메론은 전작들이랑 교차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2편에서 물의 길에서 맥케이나 부족 중에 네. 그 로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게 케이트 윈슬렛이더라고요. 아.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네. 그런 한편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괴수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 그 생물체들의 모습에서는 에일리언의 흔적이 또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보니까 또 시고니 위버가 지금 맞네요. 그 1편에서도 그레이스 박사 연기했고 네. 2편에 이 어린 10대 여성 캐릭터인 키리를 연기한 게 또 시고니 위버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교차점들. 또 쿼리치의 모습에서는 저는 터미네이터의 흔적이 또 맞아요. 보이기도 하고요. 터미네이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이 거장이 자신의 마지막 집대성을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 아바타 프로젝트가 아닌가. 게다가 이제 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굉장히 바다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뭐 어비스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쵸, 그런 맞아. 생각도 사실 그리고 들고. 또 피라냐 2도 이분이 네. 연출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때려 박아 놓은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아바타 1편은 그 시작점이었고 이제 2편이 그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1편이 끝난 지점에서부터 한 15년 정도가 흐른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이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래서 이번 에피에서는 이 1편과 2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네. 얘기해보고 2편 감상평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미 2편 감상에 대해서는 크게는 좀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긴 한데 1편이 주된 이야기가 뭐 음. 제국주의나 네. 환경 네.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2편은 여전하죠. 근데 네. 이제 에코 프렌들리가 좀 더 심화된 게 아닐까? 조금 더 심화됐다.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종의 늑대인간 캐릭터죠. 스파이더라는 인물까지 맞아요. 던지면서 늑대인간. 맞아요. 이게 일종의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람 하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의 형태에 대해서도 그렇죠. 좀 다양한 맞아요. 형태를 실험하고 있는 뭐 느낌. 그래서 이 아저씨가 꽤나 굵직한 현대를 살아가는 문제를 다 때려박았어. 다 때려박고 있어. 그래서 욕심도 많다. 정치하려고 하시나? 정말 대단하다. 생각도 근데 들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 있네요. 여기 네,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3편, 4편, 5편에서 제임스 카메론이 무슨 얘기할지가 네. 아마 그 시대의 네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임스 카메론이 건드리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PC적인 부분이라든지. 제임스 카메론은 뭐를 건드릴까? 그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이슈. 전 지구적 이슈가 뭘까? 또 사실 좀 궁금해집니다. 맞아. 이 영화가 에코 프렌들리가 더 강해진 아주 이유는 전 세계적인 그 이슈의 초점도 그쵸. 그게 에코 프렌들리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 4, 5편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할지. 근데 그 2편에서 네.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냐? 네. 저는 제일 좋은 캐릭터는 이번에 그러니까 네이티리가 후반부에 이제 폭주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폭주하는 류의 그 전개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캐릭터로 봤을 때는 본인이 걸어보지 못한 길. 그렇죠. 뚜껑 열리는 거 막 아들에는 아들 막 이러면서 완전 진짜 폭주하잖아요. 그게 그쵸. 제가 좋아하는 뭐 에반게리온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도 어허. 에반게리온들이 한 번씩 폭주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굉장히 에반게리온 작품도 너무 좋죠. 네네. 대단한 작품이죠. 너무너무 대단한 작품이고 뭐 좋은데 이제 그런 류의 폭주 캐릭터를 제가 조금 보면은 막 이렇게 시선이 가서 네이티리가 되게 흥미롭게 본 인물 캐릭터인데 대리 만족하셨군요. 일종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는 역시 키리였던 거 키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조세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질문을 왜 던졌냐면 네. 뭐 특별히 저는 아바타 2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다기보다 네. 질문을 제가 몇 분한테 던져봤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는 파야칸이더라고. 파야칸. 그 톨콘. 네, 그 향유고래. 네, 근데 영상. 오. 이게 너무
귀엽고 네.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적 관점을 아주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죠. 네, 맞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문득 그냥 이 영화에서 네. 제일 여러분들이 좋았던 캐릭터는 뭘까? 아, 궁금하다. 궁금해지는 거죠. 그냥 어, 이 편은 조금 그나마 네. 등장인물들이 좀 많아지는데요. 이 영화에서 어쨌든 제이크 설리가 갖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트리고 뭐 그리고 이 편에서는 좀 이제 여러 아이들과 네. 뭐 킬이라는 존재와 네. 이런 일종의 인물 중심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쵸. 인물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파약한이 터지더라고요. 파약한이 그 점수가 높았다는 게 저도 굉장히 의외인데요. 근데 저는 몇 분을 물어봤는데 다 파약한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심지어 어. 오늘 원우 씨가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늑다리들만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구나. 맞아.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저도 이게 한번 제가 최근에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최근에 뉴진스라는 팀의 음악에 네, 되게 네, 많이 네.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K-팝 제작하시는 그 형님이랑 같이 얘기를 네.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막 그 이슈와 뭐 트렌드와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까지 막 일장 연설을 그 제작자 앞에서 풀었는데 네.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너가 지금 딱 하는 얘기는 그냥 30대 40대 뉴진스 빠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와, 나도 내 생각에는 이게 정말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네.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그러니까 물론 그 형도 웃자고 한 얘기지만 네. 이게 또 이 세대에 갇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맞아요. 10대들이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쵸. 이 구도를 보는 게. 그래서 어쩌면 파약한 이야기와 키리 이야기도 저는 막 이렇게 뭐 또 영화 발골 측면에서 보면 사실 키리가 되게 유사한 저기 흥미로운 캐릭터고 맞아요. 앞으로 3편 이후에 좀 저는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그쵸. 것 같은 네. 느낌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파약한의 인기가 파약한의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캐릭터 산업이 왜 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네.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프랜차이즈 네. 이게 하면. 그래서 파약한이 참 네. 근데 파약한이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됐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제이크 설리 이야기하면서 네. 길게 얘기했잖아요. 뭐 원호 씨랑 같이 네. 톨쿤이었으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해서 네. 우리는 공감이 안 되는 세대인데 공감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공감되는 세대인 거야. 더 어린 세대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또 뭐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보다는 좀 더 열려 있는 게 우리보다는 아닐까. 훨씬 네. 열려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0년대에 나왔던 영화에도 프리윌리 같은 그렇죠. 영화가 네. 이제 뭐 고래와의 맞아요. 돌고래와의 뭐 유대 이런 네. 건데 그런 거에 좀 더 또 맞아요. 진화된 버전으로 지금 이 파약한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프리윌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년의 시선에서 그쵸. 이걸 봤다면 네. 지금의 세대들은 또 윌리의 시선에서 파약한의 시선에서 네.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리고 아기 돌고래가 아닌 성체. 그렇지. 그 깊은 눈을 네. 보면 그렇군요. 그 교감하고 공감하는 네. 범위가 더 넓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 그만큼 공감의 가치와 이 갈구가 네. 우리가 그만큼 깊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이 영화 2편 나오는 데까지 13년이나 걸렸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 네. CG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나리오 작업이 아닐까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작자들이 하는 네. 이야기가 딱 그거거든요. 왜 13년이나 걸렸습니까? 네. 13년이나 걸린 이유는 일단 그 2편이랑 3편을 동시에 촬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업 같은 게 2013년 정도부터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기다리셔도 될 거예요. 3편 촬영 끝났고 사실상 후반 작업 중이고 4편, 5편도 지금 뭐 시나리오 거의 후반부 작업이라서 곧 촬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제작자들의 그 공식 답변이거든요. 근데 그 공식 답변을 지금 조금 저는 좀 생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신뢰를 안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가장 의외인 게 아바타 1의 CG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13년 동안 그렇게 역설적으로 크게 발전한 게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다양해진 거지. 네.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으면 네. 더 아바타의 인기를 막 이렇게 이어가고 싶었으면 제가 지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정도 템포로 그냥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같은 CG를 가지고. 너무 잊히기 전에. 네. 그랬는데 13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제임스 카메론이 이 아바타 프로젝트에 정말로 진심인 게 아닌가. 그래서 영화 속의 시간과 실제 시간을 일치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제이크 설리가 나비족의 길을 선택하고 2편이 나와서 지금 가족들을 꾸리는데 15년 정도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그대로 기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제임스 카메론의 메타버스인 거죠. 아하. 제임스 카메론이 창조한. 그래서 오. 15년에 거의 육박하는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이야, 라는 이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네. 왜냐면 그 이후에 이게 물론 약간 음모론적인 시선인데 네. 그 정도로 어. 이 사람이 왜냐면은 이 작품 하나에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의 궤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심인 거죠. 네, 그 정도면은 돈을 벌려고 하면 13년이나 걸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정말로 엄청난 돈을 벌고 인류 영화사에서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3년, 15년이라는 시간의 낙차에 대해서 한번. 아마 이건 이거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되게 자기만의 세계를 아예 만들어냈구나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무서워. 근데 어떤 세계를 창조한다는 게 너무 네.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의도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일종의 압도적인 이 뭐라고 하죠? 무게감? 네. 이 어마어마함이 상상이 안 되니까 무서워져요. 저는. 맞아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네. 들고 이제 트루먼 쇼에서의 우리 그 세계의 창조주 같은 네. 뭔가 그 사람의 모습과 되게 피디처럼. 한 끗 차이 크리스토퍼? 아닌가? 크리스토퍼 같은. 네, 한 끗 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조셰프님은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 아바타 네. 2편에서 아니면 뭐 1, 2편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좀 시선이 가는 캐릭터 누구셨어요? 제이크 설리였죠. 여전히 네, 뭐 뭐, 가장 솔직한 제이크 설리 아빠가 된 제이크 설리? 네. 그리고 제가 그 둘째 아들 이름 뭐였죠? 로아크였나? 로아크 맞아요. 네. 둘째 아들 그 아들들의 관계도 네.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첫째가 네테이암이고 네네. 로아크 네. 그렇게 내려가죠. 그 두 형제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맞아. 또 아들과 딸을 다루는 네. 것도 너무 다르고. 어떤 그 교육하는 방식이 네. 야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교육 문제까지 네. 터치하네요. 뭐 훈육과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네. 아들이 아빠한테 막 yes sir이라고 말하는. 아주 군인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를 대하는 방식과 동생을 대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처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누가 상처를 받겠다. 그 자꾸만 희생하라고 하는 네. 그 아버지의 말을 계속 듣고 네네. 아버지가 근데 계속해서 불신하고 그쵸. 계속 이제 칭찬보다는 자꾸 채찍만 그치.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 인간인 거야. 나한테. 그쵸. 네. 맞아. 그리고 이게 오은영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교육 방침은 아니거든요. 너무 엄격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너무 화를 쏴. 맞아. 막 다 죽여.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봤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어떤 부분은 굉장히 PC적이고 네. 뭐 에코 프렌들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방식의 부분에서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그 안에서 조사리고 있는 어쩌면 제임스 카메론이 슬며시 외치고 싶었던 마음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생각도 본심은 들어요. 그런데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도 그런 네. 미묘한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보면서 저는 이 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상상이고 음모론인데 저는 이건 뭐 스포일러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네. 아이언맨이 되게 초대 아이언맨이 되게 장대한 최후를 그쵸. 맞이했잖아요. 네. 저는 이 아바타 프로젝트도 5편 정도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네. 이 제이크 설리도 그 퇴장하겠죠. 최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이크 설리 퇴장 이후에 이거를 이어갈 사람이 전 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킬이가 되게 일단 히로인이 되려면 히어로가 되려면 그 출생의 어떤 비밀부터 좀 신비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키리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좀 불분명하죠.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네.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도라의 어디를 가든지 에이와와 뭔가 소통하는 거에 되게 원활한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맞아요. 키리를 좀 바라보고 예수 같은 느낌이 네. 들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 말씀 잘하셨는데 키리의 아버지는 에이와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처녀 임신 같은 느낌이죠. 일종의 그쵸. 네. 처녀 수태 뭐 이런 네.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지금 어디까지 건드리고 있는지가 되게 그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스케이프가 넓은 그런 작품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키리가 되게 흥미로운 인물인데 네. 제가 일부러 그 키리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기도 했어요. 아, 네. 왜냐면 매트릭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치. 그리고 약간은 되게 반복적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 편이 음. 이런 키리에 대한 이야기 또 스파이더에 대한 이야기 네. 이걸 여러 가지를 두다 보니까 음. 그래서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아. 영화가 다 넣었어야 되다 너무 보니까. 많이 넣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네, 오히려 네, 네. 따라가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2편이지만 또 새로운 시즌 2에서는 확실히 1편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맞습니다. 작품이었어서 좀 더 그렇지 않았나. 아무튼. 복선을 계속 깔아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밑밥을. 그래서 네. 3편, 4편, 5편에서 이제 전개해 나갈 네. 이제 가지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떡밥들을 네, 이제 네. 앞으로 회수해 나가는 뭐 그런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아무리 길어도 네. 3편, 4편, 5편 나면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 2편도 조세프님 그럼 추천이신 거죠? 추천이죠. 강력하게 네. 뭐 이거는 저는 하나 영화라기보다도 인류의 어떤 아카이브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어요. 네. 우리가 어디까지 뭐 도달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게 네. 예전에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네네네. 예언가. 예언을 하고 뭐 글을 쓰고 한다면 이제는 영화가 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예견하고 있다. 오, 네, 그런 어떤 맞아. 예언의 모습이다. 실제로 블레이드 러너에서 다뤘던 모습이나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다뤘었던 뭐 60, 70년대 영화들이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모습을 규정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음. 지구에 무슨 큰 뭔가 사건이 생겨서 네. 현생 인류가 갑자기 다 죽어요. 그리고 200년 뒤에 네. 어떻게 살아남았던 몇 명이 근근히 원시 선사시대 같은 네, 삶을 네. 살면서 지금 현생 인류의 기록을 살피게 되면 제임스 카메론을 예언자로 인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접근이다. 그럴 만한 네.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이다 생각은 듭니다. 얘기하신 관점이 너무 재밌는 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50년대, 60년대 문인들이 네. 시를 쓰고 그렇죠. 소설을 썼던 분들이 지금 태어났다면 저는 래퍼가 됐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정지용 래퍼. 그렇죠. 막 래퍼 막 그런 식으로 예언가의 어떤 예지자적인 앞으로의 세상을 좀 내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관점을 저도 좀 되게 동의하게 되네요. 아바타 2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뭐 이렇게 떠들어 보고 있는 방송이고요. 저희가 막 정말 거칠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끌어내 봤지만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제 또 아바타 시리즈에 대해서도 명장면과 음악, BGM 그리고 또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아바타 시리즈는 3, 4, 5편으로 이어지면서도 저희가 뭐 충분히 앞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관부.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호우 시절.